과거 동안 나스닥에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매법이 뭐였죠? 이번 달 투자하는 금액이 다음 달 투자하는 금액보다 1.086% 많게 돈을 분배하고, 그렇게 분배된 돈은 매월 1일에 평소에는 QLD를 사고 나스닥의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TQQQ를 사는 거였죠. 다시 말해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무작위로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기 전에 저는 투자 전략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때 13.85%의 연도별 시간가 중 20%의 골짜기 매매법을 선택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우측 상단에 띄어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가 아닌 지금 묵돈으로 투자하라고 한다면 13.85%의 시간 가중은 그대로 두되 20%가 아닌 30%의 골짜기 매매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리만 브라더스 폭락의 최저점인 2009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한국의 코스피, 일본의 니케이에 투자할게요. 매월 1일에 100만원씩 투자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백테스트 자료는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골짜기 깊이 바꿔가시면서 변화하는 수익률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투자 시기를 리만 브라더스 최저점으로 잡은 이유는 이때 이후로 세 지수 모두 큰 폭락 없이 무난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세 지수의 차트입니다. 골짜기 기준을 달리하면서 골짜기 매매법으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골짜기 매매법일수록 골짜기로 인정하는 하락이 작아서 높은 배율의 ETF를 많이 사게 되므로 배율이 높은 골짜기 매매법이라고 부를게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골짜기 매매법이란 평상시에는 2배 ETF를 사고 골짜기에서만 3배 ETF를 사는 거죠. 이때 전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을 때를 골짜기로 잡을 경우 이 정도의 구간에서만 TQQQ를 사는 반면 전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했을 때를 골짜기로 잡으면 지금처럼 훨씬 더 많은 TQQQ를 사게 되죠. 그러니 골짜기로 인정하는 하락을 작게 할수록 높은 배율의 ETF를 많이 사니 높은 배율의 골짜기 매매법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나스닥의 경우 평소에 QLD를 사고 전고점 대비 10에서 15% 이상 하락한 골짜기에서 TQQQ를 샀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을 보이네요. 반면 니케이는 그보다 배율이 낮은 70%의 골짜기 매매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 221%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40% 이상의 골짜기 매매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네요. 참고로 코스피의 경우 2009년 3월 9일 이후 전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어서 40, 50, 60, 70, 100 모두 2배 ETF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피의 경우 92%가 가장 좋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2배 ETF만 사는 매매법보다 낮은 배율의 골짜기 매매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1배 ETF와 2배 ETF를 사는 골짜기 매매법이에요. 그동안 골짜기 매매법으로 QLD와 TQQQ만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골짜기 매매법은 2배, 3배 ETF를 사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코스피의 경우 1배와 2배 ETF를 가지고 30% 깊이의 골짜기 매매법을 할 경우 최고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코스피, 니케이, 나스닥 순서로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이 높아질까요? 정답은 지수의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코스피, 니케이, 나스닥 순서로 높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도 같은 순서를 보입니다. 즉,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면 다들 같은 패턴을 보여요.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을 올리면 처음에는 상승에 의한 효과가 커서 수익률도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을 넘으면 하락에 의한 효과가 더 커져서 수익률이 감소했죠. 레버리지 ETF는 상승도 배가 되지만 하락도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장률이 좋은 지수일수록 상승하는 날은 많고 하락하는 날은 적을 거고 상승하는 폭이 하락하는 폭보다 클 테니 레버리지에 의해 상승하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배율까지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나스닥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여 30%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는 지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 지수는 3배와 4배 ETF 혹은 4배와 5배 ETF로 골짜기 매매법을 하는 게 최고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 앞으로 이를 최적 배율이라 할게요. 최적 배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은 대폭락이에요. TQQQ의 그래프를 볼게요. 상승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락도 엄청나네요. 아무리 큰 수익을 거두었든 닷컴버블과 같은 대폭락이 높은 배율과 만나면 강력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벌어놨던 수익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보여준 20개 시점에서의 백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볼게요. 1970년대의 최적 배율은 3배 ETF만 사는 것이었다가 1980년에 15로 이동하더니 82년부터 쭉 70을 유지하죠. 계속 70을 유지하다가 닷컴버블 폭락이 끝나자마자 다시 10으로 이동합니다. 닷컴버블 때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8.5%나 폭락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폭락이었기에 무려 18년 전부터 최적 배율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성장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큰 폭락이 올수록 골짜기 매매법의 최적 배율이 낮아집니다. 영상 첫 부분에 뭐라고 했죠? 과거의 최선의 투자는 20%의 골짜기 매매법인데 저라면 30%를 할 거라고요. 그 이유는 나온 것 같네요. 과거보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닷컴 버블보다 큰 대폭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S&P는 6%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였어요. 나스닥이 만들어진 1971년부터 하면 S&P는 7.19%, 나스닥은 9.17%입니다. 코스피의 2000년부터의 성장률이 3.48%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미친 성장률인지 알 수 있죠. 제 말은 미국이 패권국의 자리를 뺏긴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의 성장은 못 보여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미래를 100% 담보해주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닷컴 버블보다 더 큰 폭락이 온다면 골짜기 매매법의 최적 배율은 떨어집니다. 닷컴 버블보다 큰 폭락이 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시간 가중 골짜기 매매법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률을 희생해서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종 정리할게요. 과거 동안 묵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13.85%의 시간 가중, 20%의 골짜기 매매법이죠. 과거의 최선의 전략이었기에 앞으로도 20% 골짜기 매매법이 최선의 투자가 될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20%의 골짜기 매매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석유 파동 등의 폭락 리스크까지도 고려된 매매법이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보다 조금 더 배율을 낮춘 30% 투자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매법입니다. 약간의 성장 둔화와 닷컴 버블보다 더 큰 폭락을 대비하는 거죠. 앞으로 미국의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 같거나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라면 5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50% 깊이의 골짜기 매매법을 사용할 시 과거에는 오직 버블닷컴, 리만 브라더스의 바닥 부근에서만 TQQQ를 사게 됩니다. 그래프에서처럼 대폭락의 바닥에서만 TQQQ를 사는 매매법이 되겠네요. 20%보다 높은 배율의 골짜기 매매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데 굳이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거에 베팅해야 되나 싶네요. 더구나 과도한 MDD가 나올 수 있어요. 50%보다 배율을 낮추는 것도 금지입니다. 여기서 더 배율을 낮추시려는 이유는 아마 MDD를 낮추기 위함일 거예요. 물론 배율을 낮추면 MDD가 줄지만 수익이 너무 줄어버려요. 예를 들어 2007년부터 10% 깊이의 골짜기 매매법으로 매매할 경우 1113%의 최고 수익이 나는 반면 60%의 골짜기 매매법을 사용할 경우 966%의 수익밖에 못 거둡니다. 반면 MDD는 겨우 2%가 줄어들어요. MDD를 줄이는 방법은 골짜기 매매법의 배율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말이 많아져서 제 마음만큼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와이프 몰래 미국 주식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매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